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론들 있잖아요. KBS나 MBC나 네?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 지금 그 황교안 후보가 이런 정말 정신 나간 미친이 선동해서 왜 미친 선동을 아냐? 알잖아. 2016년까지만 해도 이미 그 온갖 이 부정성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거보다 그 이상의 부정선거 아니 영화까지 영화 제목이 뭐죠? 영화 제목이 있는데 그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진보진영 유권자들을 기망했던 부정선거에 옆으로 끌어가지고 선거가 이렇게 부정을 선거를 믿지 말자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이러다 보니까 그 진보진영 있는 유권자들이 아이씨 내 선거해봐야 표 도둑 맞는데 예? 내 선거해봐야 이 선관위가 표 바꿔치기 해버렸는데 에이씨 내가 그 시간에 왜 선거해 그냥 집에 가면 가져가고 놀러 나가지.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투표 참여율이 진보진영의 유권자가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6년 말에 2017년 초에 민주당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로 막 널리 알려져 있는 박주민 의원, 그 자리를 TF팀장으로 꾸려가지고 네? 부정선거에 의대해서 하나부터 100까지 네? 전부 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다 설명하고 다 해소해준 거예요. 모든 의혹도 다 해소해준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진보진영에서 말끔하게 부정선거에서 다 벗어났잖아요. 지금 김호준이나 네? 지금 좌파진영 있는 걔네들 중에서 누구 하나 부정선거였다고 선관위에서 투표 용지 다 바꾸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다 한 놈이라도 있나요? 한 놈이라도? 왜 제발 그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문제를. 예, 제발 이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민주당 쟤네들이 언론들이 MBC, 뭐 JTBC 이놈들이 바보라서 이제 황교안 얘기하는 걸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나마 지금 저와 같은 이제 뭐 저나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대라면은 서북청년단 하면은 이미 그 좌파 자익진영에서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해놨거든요. 마치 깡패 집단, 테러 집단. 아마 경찰분들도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네? 과거에 테러 집단 아니었냐?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던 그런 집단 아니었냐? 4.3 사건, 제주 4.3 사건 때 네? 무고한 여성을 진짜 처참하게 도륙한 네? 그런 그 역사적인 관치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조차. 제가 얘기 가능합니다. 네? 2014년도에 제가 서북진단 재건할 당시에 좌파 언론에서 엄청나게 저를 공격했어요. 제가 그때 대변인이었거든요. 재건 선관 서북청년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하고 막 인터뷰를 쇄도하면서 인터뷰 왜? 지네들이 이제 그 과거에 왜곡했던 역사를 쉽게 뭐 확정시키기 위해서 나의 어떤 말 실수를 노렸는데 웬걸? 예? 뭐 뉴스 타파를 비롯해서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전부 나한테 다 전화 왔는데 내 말에는 하나도 실수가 없거든. 예? 처음이나 끝이나 말이 똑같거든요. 왜? 제 마음의 신념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하고 인터뷰하면 할수록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역사들 진짜 서북청년단 정말 존경할 만한 존경해야 될 만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그분들의 결단 위에 섰다는 거. 네? 북에서 내려왔던 그 청년들 자유청년 독실한 기독교인들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결심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왜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이 역사를 몰라.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평화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네? 북한에서 해방 직후에 평양에서 우리 남한에서 아시잖아요. 남한에서 남로당이 다 장악했어요. 남한은. 네? 해방 맞아서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 건국하기 전까지 박헌영과 여운형 그들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시골 마을 단위 제주도까지 네? 그들이 공산당 지부를 다 결성을 해서 네? 그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산국가를 건국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 남한은. 그런데 북한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들 계시죠?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당 조만식 선생님 아마 기독교인들은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했던 산정형 교회의 장로이기도 하셨던 고당 조만식 선생 그분이 정말 선각자였고 그분이 독립운동가였고 교육자였고 정말 일제시대 때에 한국민의 어떤 그 한국민의 정서 한국민의 이런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일본과 맞서 싸우면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분 아닌가요? 그분이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평양에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해가지고, 네? 조선민주당을 창당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하기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북한에서는 준비됐었어요. 저 신의주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재 목사님이 기독사회민주당을 창당해가지고 당대표로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진정한 평등사회, 네? 지금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런 거짓된 평등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평등사회, 네? 가진 자가 스스로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기독교의 공동체 사상, 이걸 실현해보겠다고 기독사회민주당을 창당했던 게 한경재 목사님이에요. 북한에서는 많은 선박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했는데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 그분들에게는 김일성이라는 그 작자와 또 소련 군부가 탄압을 가했고, 남한에서는 미 군부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들과 대립하는 과정이었고, 물론 이제 남한에서는 이미 공산당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자유진영이나 민족진영에 있던 이승만 박사조차도 힘이 없었어요. 왜? 시골 마을 단위까지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 다 장악하고 있는데, 경찰, 군부대까지 다 장악되어 있는데, 지금 좌익진영, 좌파진영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지금도 그놈들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남로당의 핵심 간부였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 중에 빨갱이가 박정희였어요. 그때 당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진짜? 역사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네? 그런 박정희가, 네? 정말 공산당 남로당의 군부 내에 핵심 연락책을 총괄했던 정말 똑똑했던 박정희. 그 박정희가 전향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겠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5.16 혁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경제적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그 박정희조차도 원래는 빨갱이였다니까요. 좌익진영에서 그 말하면 그들을 동지했었어. 그럼 원래 그들이 존경해야 될 대상이 박정희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좌익진영, 네? 종북 세력들, 그들 당신들이 존경해야 될 사람이 정말 박정희 아니냐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가 북한에서는 그 자유진영에서 조선민주당 당원을 비롯해서 고남 조만식 선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하기 위해서 북한의 인민위원회 군부나 곳곳에 다 들어갔죠. 다 참여했죠. 그들 왜 조만식 선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됐으니까. 소련 군부가 조만식 선생의 북한 지역 인민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거든. 그래서 조선민주당이 창당되고 한 일주일 만에 진짜 수백만 명의 당원이 합부될 정도로, 네? 기독교 확장세다. 기독교 알잖아요. 일제시대 때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했던 곳이 평양이었잖아. 바로 그들이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 군부에 가지고 얼마나 처절한 탄압을 당했던가. 이게 바로 신의주 학생 방공호 사건이잖아요. 한번 좀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 네? 그리고 진보자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발 역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학교에서 전교조나 그런 매국노들이 왜곡하는 거기에 선동 나가지 마시고 세뇌 나가지 마시고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고. 신의주 방공호 이거 학생 방공호 이거 사건을 검색하시면은 신의주,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련 군부가 북한을 점령해가지고 그들도 굶주렸거든요. 소련 군부도 2차 세계대전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독일군에 가지고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소련 전체가. 소련의 전 국토가 짓밟혔잖아요. 독일군에 가지고 유린됐잖아요. 그들도 먹을 게 없어. 거지야. 그런데 자기네들이 점령군 해가지고 성전국으로 해가지고 미국 덕분에 한반도까지 들어왔네. 평양까지 들어왔네. 그놈들이 뭘 하겠습니까? 소련 군부가.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약탈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들은 급하라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네, 북한에서. 그러니 북한 주민들이 소련 군부이 공산당이라면 치를 떨죠. 치를. 공산당 치를 떨죠. 마치 대한민국을 북한을 해방하기 위해서 일본을 해방시키는 왔는데 이놈들이 오히려 더 점령군을 해서 일본보다 더 추악한 그 만행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공산당 물러가라 하면서 신의주에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물론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죠. 그들 들고 올라가서 소련군부 물러가라, 김일성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이걸 외치지 않았습니까? 비폭력 저항을 그들 외쳤어요. 그때 소련군부가 어떻게 그들을 진압했는지 아십니까? 네?
포털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러분들 한번 좀 검색해 보세요. 소련 군부, 공산당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정말 비폭력 그 시위하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압을 했는지. 소련에서 소련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기관총으로 기총소사를 한 거예요. 기총소사를. 기관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갈겨버렸어. 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죽어갔어요. 그게 북한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 북한에서 해방전에 있었던 그 역사들이 대한민국 역사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작 통일에 대한 준비를 뭘 하고 있냐고 지금 도대체. 이게 역사가 뒤바뀐 거예요. 북한에서 결국 그 공산당과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피 흘려가면서 싸웠던 그게 조선민주당 당원들, 네? 그들이 결국은 조만식 선생도 구금이 돼버리고 평양 고려호텔에 구금되면서 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북한 땅에서는 저 공산주체가 아무리가 평화롭게 저항을 해도 저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왜? 인본주의자들이니까. 무신론자에다가 인본주의자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가치를 안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들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우리 알잖아요. 네? 공산국가가 들어서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수십만,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중공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런 만행들 자인되고 온전한 교회가 불타고,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 전향하지 않은 그 공산주의로 전향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갇혀가지고 불타는 사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그들이 북한의 땅에 뭐 토지를 일제시대 때 토지를 다 회수해가지고 나눠줬다고요. 저 문재인 좀 미친 정권이 지금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역사의 진실을 모르십니까?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했다고요? 어디서 그딴 미친 소리를 합니까? 그놈들이 토지 개혁한다고 가지고 지주들, 일제시대 때 가지고 있던 지주들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처음에는 나눠줬죠. 소장농들에게. 그래서 민심을 얻으려고 했지. 근데 막상 나눠주고 나니까 실제 북한 주민들은 조선민주당이나 이미 자유, 고당 조만식 선생을 존경하는 그들이 다 태반인데, 나눠줬더니만 오히려 그들은 그걸로 해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진짜 그래 가는 거야. 근데 저는 또 공산주의 지대들을 누렸던 게 아니거든. 자기들이 교육했던 거는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소수의 지주들을 탄압하고 압박을 하더라도 없는 일반 다수의 시민들 동조할 거라 생각했는데 동조를 안 해. 왜? 조선민주당에 의해서 고대한 조만식 선생을 존경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거기에. 공산당이 그 계획에 말려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다시 나눠줬다고 바로 다시 떼앗아버려. 그러면서 탄압을 가해버려요. 가차없이. 그러니까 수많은 자유주의 동지들이 구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만식 선생은 구금됐지만 그 조선민주당의 부당수였던, 그분 이름 뭐더라? 그 부당수였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결국 이제 그 조만식 선생의 그 면회를 가가지고, 조만식 선생님, 더 이상 북한 땅에 현재는 희망이 없습니다. 남한에는 미군령이 들어가 있고 이승만 박사가 남한에 왔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 남한에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남한에 있는 자유진영, 민족진영, 우리 민족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다시 우리 고향 북한 땅을 다시 되찾으십시다. 우리 이대로는 여기서 안 됩니다. 저들에게 아무리 평화롭게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싸워본들 저들에게 죽임만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소를 했어요. 조한식 선생님, 제발 함께 내려갑시다. 이미 38선을 지키고 있던 북한 그 경비대원들도 우리 당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만식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내려가십시오. 내 가족을 데리고 제발 내려가달라. 대신에 나는 여기 2천만 남아있는 2천만 북녘 동포들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 2천만 북녘 동포들과 나는 생사를 같이 할 테니 당신들은 서울에 내려가라. 남한에 내려가가지고 빨리 북한 땅을 다시 자유로 되찾는 데 힘을 모아달라.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만식 선생은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북한에서 6.15 산을 통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죠. 이게 역사의 산역사입니다. 그들이 대구 월남에서 내려왔어. 대구 38선 넘어서 남한에 내려왔더니 북한은 진짜 우리 많은 민족주의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이나 그들이 북한 공산당에 철저히 속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서 남한 국민들에게 힘을 얻어 굴려 내려왔더니만
남한에 있는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경험을 안 했잖아. 네? 남로당에서 철저하게 선회가 당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남한 국민들은 몰라. 아니 북한에 김일성 영도하에 정말 고깃밥에 입었고 이 밥에 고깃밥 먹으면서 정말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지상낙원 아니었냐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일들이 현장에 벌어졌어요. 그때 현장에. 네? 그때 북에서 내려왔던 그들이 야 이거는 이대로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남한에 내려왔던 남한이 이미 공산주의자들 다 국민들을 기망해 놨구나. 국민들 정신을 다 썩게 만들어 놨구나. 지금의 부정선거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이. 네? 그래서 그분들이 결심을 했죠. 네? 조선민주당을 서울에서 재건해가지고 또 이윤영입니다. 이윤영 목사님, 그분이 부당수였어요. 조선민주당 부당수. 그분이 결국은 조선민주당을 서울에서 재건해가지고 초대 대한민국 이제 건국할 때, 초대 이제 5월 10일 날 총선거할 때 조선민주당을 출마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네? 우리 알고 있죠. 이선만 박사가 그때 처음에 이제 재헌국회, 대한민국 건국하기 전에 재헌국회를 할 때, 초대 국회를 열어서 할 때, 그때 이제 국회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가 기도를 요청했던 게 바로 이윤영 목사님, 바로 이윤영 조선민주당, 북한에서 내려왔던 조선민주당의 부당수였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 우리가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을 열어가야 된다. 그분이 호소했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로서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열게 됐던 겁니다. 이게 진짜 참된 역사고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정말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보십시오. 북에서 내려왔던 그 청년들이 야 우리가 한북 청년회 평양에서 평양 청년회 저 뭐 신해주 청년 다 그때 이들에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로 뭉칩시다. 해가지고 그들이 결심했던 게 서북 청년회를 조직했잖아요. 1946년 11월 30일 서울 YWCA 그 강당에서 북에서 내려왔던 각 청년단체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북 청년회를 결성했습니다. 서북 청년회를 결성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남한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철저히 세대당에 있는 남한 국민들을 계몽을 하자, 일깨우자, 역사를 바로 세우자.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리자. 그 운동을 했던 게 바로 서북 청년회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서북 청년단 하면 과거에 뭐 테러 집단, 제주 4.3에 야만적인 행사를 했던 그분들 도대체 언제까지 역사를 왜곡하실 겁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는데 일본한테 역사를 왜곡한다고 비난할 자격이나 있나요? 네? 정말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 지금도 문재인을 따르고 있고 지금도 서북 청년단이 많이 테러 집단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제발 양심의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정말 모릅니까? 그 시대 서북 청년의 우리 선배님들이 남한의 동포들에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들을 거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곳곳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공산당의 실제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해요. 낱낱이 고발하고 실상을 알리는 계몽운동을 펼쳐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 알릴 때 정말 피눈물. 지금 제가 정말 그분들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부정선거에 빠져있는 우리 애국진영 유권자들 그들 일걸 위해서 제가 하는 그 심정 이러면서 제가 과거 그 선배님들 생각을 정말 1분이라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서북 청년의 과거 그 선배님들이 정말 남한 국민들이 일깨워야만이 북한에는 내 고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저 공산당을 물러내고 대한민국 진정한 통일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 일념으로 정말 저놈들이 곳곳에 얼마나 협박이 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이미 남한 사회에 검찰까지 남로당 세대 때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백주대낮에 그놈들 테러를 가해버린 거예요. 서북 청년 선배님들이 거리에 나가지고 북한의 공산당의 실체를 알리니까 이놈들이 야밤에 와서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치고 서북 청년들이 그 단원들이 기가하고 있는 숙소에 난입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방화를 지르고 그 불을 피해가지고 또 피해 나오는 서북 청년 단원들을 향해서 죽창으로 배를 찌르면서 그들은 곳곳에서 백주대낮에 테러를 가했던 겁니다. 아십니까?
이 역사의 진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피를 흘려가면서 북한에서도 공산당이 정말 처절하게 피를 흘려 죽어갔는데 남한 땅에서도 정말 전 남로당 세력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분들이 정말 피를 통한 심정으로 우리가 결심을 한 거예요. 야, 북한 땅에서도 우리가 내 고향 또 친척들 다 죽임을 당했는데 남한 땅에 와가지고 저 공산당 저 새빨간 거짓 선동가들에 해가지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내일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이러면 대한민국이 없다. 미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의 피 흘리는 그 결심을 통해 가지고 그래 우리가 저놈들에게 당한 만큼 우리가 보복을 하자. 저놈들이 적색 테러를 우리가 한 명을 동들 죽이면 우리가 단호히 가가지고 2명을 책살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남은 국민들 정말 정신 차릴 수 있게끔 공산당 실체에 대해서 일깨워주게끔 그래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그들은 적색 테러에 맞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참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 파렴치한 종북 세력들, 파렴치한 그 세력들은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마치 자기네들은 평화롭게 했는데 서북 청년단이 정말 그 야만적인 테러를 가해가지고 그들을 대주 4.3 사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진보 진영에 아직 빠져있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의 내에도 진짜 자유를 갈망하는 정말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애국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과 손잡아야지요. 좀 보수라고 얘기하고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자들 중에도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 선동, 이 부정선거를 여전히 선동하고 있는 그 세력들, 그들은 명백한 거짓 세력들 아닙니까? 어디 그들 왜 동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파, 보수 얘기 안 합니다. 자유 애국 진영이라고 얘기해요. 자유 애국 진영이라면은 최소한 그들은 거짓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불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진보 진영의 유권자가 있다면 제발 진실의 눈을 떠주십시오. 그들과 손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 과거에 그랬습니다. 남한에 이미 남한에 남로당이 기망되어 있는 그 남로당 그 세력들이 누구냐? 내 가족이야. 내 가족, 내 이웃이고 내 친구야. 내 친구가 이념적으로 서로가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 남한에 있는 청년들, 대한 청년회, 그때 아시죠? 우리 역사를 잘 아시죠? 야인시대 다 보셨죠? 야인시대. 김두한, 뭐 시라소니는 북에서 내려왔던 서북 청년단의 감찰위원장이었고, 김두한을 비롯해가지고 남한에도 많은 정말 정의로운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한에 있는 공산당을 제압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내 친구네, 내 이웃이네, 내 가족이네. 그래서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6.25 사변이 터지고 6.25 사변이 종결되고 53년이 됐어요. 제주 4.3 사건이 종결될 정도로 그 오랜 기간 수년간의 시간이 끌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고요. 무고한 희생자가 날 이유가 없었는데 그 소수의 초기에 있던 그 소수의 종북 세력들, 그 소수의 남로당 핵심당 그놈들만 척살했으면 됐는데 그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 이웃과 친구 다 번지다 보니까 제주 4.3 사건이라는 그 참혹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북에서 내려왔던 서북 청년 단원들, 여러분들 정말 그분들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분들은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북한 땅, 내 고향 북한 땅을 거기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했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 보십시오. 일제시대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니놈들이 지금 김정은을 만나서 뭐 했어?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당신이 김정은을 만나서 뭐 했냐고. 문재인 니놈이 인권 변호사 아니었냐? 인권 변호사 했잖아. 그리고 니놈들이 80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 정부를 들어서겠다는 장본인이었다고 니네들끼리 자랑스럽게 긍지롭게 얘기하고 있잖아. 민주화 운동에 투사했다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그 많은 인사들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돼서 5.18 강수사태를 비롯해서 거기 뭐 민주화 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각종 혜택을 보면서 자기들 하고 있잖아. 그 니네들이 정말 성질하고 성령이라고 여기고 있는 건 민주화 운동. 그러면서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고.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한마디라도 했어? 북한 독재체제, 공산 독재체제에 대해서 정식하고 민주체제를 받아들여라, 민주화도 받아들이라고 니네들 한마디라도 했냐고. 김정은한테. 그게 니네들 그 더러운 위선이잖아. 니네들이 외쳤던 인권, 니네들이 외쳤던 민주화, 그게 전부 다 결국 공산정권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니네들의 위장이었잖아. 위장. 그 더러운 위선과 공작에 지금도 우리 많은 서양의 국민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발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누가 됐든 간에 제발 정말 스스로 정말 진실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하고 만납시다. 저하고 대면합시다. 제가 서북청년단 2014년도에 서북청년단의 정신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불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은 대한민국 건국이 불가능했는데,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2018년, 14년도에 서북청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 국회의장을 맡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유우파 진영 내수조차도 서북청년단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 너무나도 왜곡되게 알고 있어. 고작 공선 좌익 세력 때 때려잡았던, 그들을 첫째로 때려잡았던 그거 하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만 가지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서북청년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정말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남한 국민들은요, 정말 북에서 내려왔던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유를 못 누린다니까요.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 그 혁명을 도왔던 5.16 혁명의 동지들, 핵심 인력들이 바로 서북청년단 단원이었습니다. 서북청년단 단원이었던 사람들이 육사에 참여해가지고 대한민국 군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우리 사회 문화 곳곳에 그들이 역량을 키워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북한의 현실 모르십니까? 지금 북한 주민의 현실 모르십니까? 저는요, 아까 말씀했지만 문재인 저 파렴치한 저 간첩 문재인 정권, 저 더러운 위선자 김정은에게 북한 인권 한마디도 못 외치고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외치는 저 더러운 위선자, 저놈을 욕하고 탓하기 전에 우리 자유애국진영은 먼저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북에서 내려왔던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결단 위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 주민들 선조들이 그들에게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왜 갚으려는 의지가 없나요? 왜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없나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저놈들은 종북 세력들 이미 그거 누구죠? 이미 최서원 씨 주변에 이미 저놈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놈들의 공작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지만 그놈들이 그 공작의 타이밍은 원래 2017년 탄핵 그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 시기가 아니었어요. 2017년 정상적인 대선을 치르기 직전에 그들이 원래는 그 공작을, 최성원이라는 그 실체, 최순실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일찌감치 터뜨린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때문이었어요. 2016년 10월, 그때가 9월인가 8월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에서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김정은 정권 핵을 포기해라. 그리고 북한을 개방하라. 그리고 북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숨통을 끊고자 하는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서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큰일 났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 남한이 역대 어느 대통령도 북한 정부를 직접 상대로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거예요. 북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으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북한 김정은 핵을 포기하라고. 그 길만이 당신의 살 길이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저놈들이 계획했던 이 탄핵 올리고 본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놈들이 이제 큰일 났다. 빨리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려야겠다. 그래서 그놈들이 탄핵을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급조로 그걸 급조하다 보니까 태블릿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태블릿 조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기망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모든 원인이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진정한 지도자죠. 그분은 진정한 자유평화통일, 자유 대한민국, 평화통일, 북한 땅까지 통일돼야만이 대한민국이 정말 궁극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궁극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